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레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뭐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안녕하세요.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제26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지만 요즘 많이 결석을 한 김영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란다스계의 민경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원구입니다. 네, 청장님. 네. 사실은 이제 장홍 씨가 오늘 또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둘이 같이 있나 했더니 이제 아무래도 또 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떨렸는지 또 감기를 핑계대고 안 나왔습니다. 진짜 걸렸는지 진짜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믿어주죠 뭐. 예. 그래서 제가 쩔었나 이제 솔직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해외 봉사활동 갔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장홍 씨 한 걸 제가 좀 들어봤는데 잘하시더라고요. 매끄럽게.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좀 잘 못해 제가 이렇게 저 혼자 할 때 좀 이렇게 덜 떨리고 이게 좀 편하게 해도 되겠다는데 잘하시더라고. 그게 전문세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오늘 조금 더 긴장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잘하셔야 됩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그 MB 자연외교의 진실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방송하고 있는 사실에 추가해서 저희 플란다스계가 추적한 자료 등을 보강해서 오늘 이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그 MB 정부 자원외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공기업으로서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지목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대한광물자원공사의 행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무슨 회사이고 이게 무슨 업무를 하는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뭐 코레스라고 합니다. 코레스 영어로는 설립 근거는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아마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아니라 대한광업진흥공사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름이 2008년도에 그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개편이 되면서 아마 회사명도 바뀐 걸로 보여집니다. 2008년이면은 이때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마음 먹고 바꿨네 이름을. 그렇죠. 헷갈리게 해요. 자원 넣어가지고 이렇게. 원래 그렇죠. 회사 이름 바꾸고 사람 이름 바꾸는 게 이제 수법이죠. 이름 바꿨다는 건 처음부터 이걸로 뭔가를 작업을 하려고 했다는 생각인 거죠. 광업 갖고는 안 된 거죠. 광물이 필요했던. 자원도. 예. 그리고 설립 연도는 1967년 6월 5일입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국내외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탐사 개발. 아주 좋잖아요. 네.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국내외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여기서 자금 지원을 아마 이게 많이 활용하신 것 같고요. 네. 광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광산물 비축. 창고 비었죠 지금 여기는. 예, 그리고 광물 시험 분석과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 및 보급. 아주 좋죠. 국내외 광물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이게 마지막 게 딱이네요. 이런 회사입니다. 자기들이 뭐 해먹기 위해서 지금 딱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쨌든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 코레스 해외 자원개발 부실투자 의혹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솔직히 확산돼 있잖아요. 전 국민이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떤 투자가 있었는지 현재 그 플란다스계에서 우리 입수한 자료들을 근거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체 자료를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실투자 사례를 몇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 내용을 보면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것 중에 부실투자 아닌 게 거의 없어요. 실제로 투자해서 뭐 성공한 게 거의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하나 정도는 맞을 만도 한데 그렇죠. 그렇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실수도 잘 안 해요. 실수도 잘 안 해요. 그냥 완벽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요. 완벽하게 그냥 부실로만 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용을 보면 그 우리가 떼기다 이름도 이상하죠. 떼기다. 떼어 먹다. 떼이다 아니에요? 떼이다? 떼어 먹다. 떼이다를 떼기다 뭐 이런 거예요. 떼기다인데 이게 우라늄 강산인데. 이거 2009년이네요. 예, 2007년에 이제 선거 있고 2008년에 취임해서 이름 바꾸고 2009년에 바로 해먹기 시작했네요. 준비하는 게 한 1년 걸렸겠죠. 그게 우라늄 그 아프리카의 이제 떼기다 지역에 우라늄을 이제 그 개발한다고 관련된 그 회사의 지분을 산 건데 이게 이제 그 대통령에게 제공된 무상 지분 그러니까 그 대통령한테 뇌물로 준 지분 있잖아요. 그 지분을 사실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의결권이 없는 사실 지분으로서는 그 우리가 확보해서 있어봐야 의미도 없는 그런 거를 이제 사는데 우라늄은 한수원 같은 그 원전 발전소에서 쓰는 원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전에서 이거를 쓰겠다는 그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확보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협의 없이 이제 산 거죠. 한수원에서 사주지도 않을 거를 사가지고 우리가 핵폭탄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핵 개발하려고 했구나. 내가 그 생각을 못 해봤네. 핵 개발을 생각했구나. 그리고 또 사자마자 이 송금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대통령이 실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왜 샀는지 이거는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냥 다 날린 거예요? 아니면 뭐라도 가져온 거? 완전히 날린 거죠. 아니 이게 지금 그 저희가 이게 뭘 이렇게 각색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청장님이 읽어주신 게 이게 광물자원공사 자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보낼 건데요?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금액도 저 뒤에 나온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뭐 몇 억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 보면 되게 웃겨요. 청장님 지금 이게 기사에도 나왔어요. 뇌물로 제공됐을 가능성 나왔는데요. 자체 보고서에는 대통령에게 제공된 무상 지분이라고 완화돼서 써주셨어요. 대통령이 자기가 몰래 받은 거 아니에요? 뒤로 받은 거. 그렇죠. 뒤로 받은 거를 그냥 현금화한 거죠. 한국으로 현금화한 거죠. 그러고 봐야죠. 작물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주고받은 건가요? 근데 이분은 더 되게 안타깝네요. 받으시고 3개월 만에 그냥 구태타가. 그런데 한국에서 받은 돈은 대통령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한국에서 받은 게 그 대통령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뺏겼겠네요. 그러니까 그 쿠데타 일어나서 뺏길 때 그 다 돈을 어디서 돌려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대통령 실각한 대통령한테 준 거예요. 야 여기도 되게 여기는 떼기다는 누구의 지분입니까? 이게 나오겠는데 이 나라도. 그럼 이제 떼기다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블락 프라츠라는 또 아프리카 이거 아프리카 최초 투자입니다. 이거는 아프리카 최초 투자인데 이게 이제 좀 어제 그 지난번 우리 그 방송 때도 잠깐 이야기 있었지만 습지대를 유연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탄광이라는 게 불이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습지대 그 말려가지고 그걸 습지대에서 캐는 것조차도 아프리카에서 습지대 찾기도 어려운데 또 어떻게 용기 찾았네요. 그러고 이게 환경 보전 때문에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되는 지역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가서 한 번도 보지도 안 하고 그냥 투자를 감행했다는 것
정말 이거는 이 실패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원고에 보면 아프리카 최초 투자라는 그 이벤트성 홍보에 매료되어라고 나와 있는데 예, 그냥 그래서 그냥 바쁘니까 했나 발로. 근데 이 자체 보고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솔직해요 이분들. 아니 근데 이분들이 이게 만들어진 과정을 내가 들어보니까 최초에 했던 그 김신종 사장이 있을 때 했던 내용을 너무나 엉망으로 해놔놓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우리 스스로 파악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문 형태의 보고서예요 이게. 그걸 확보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그 현장 조사를 생략한 개략적인 기술 실사 발주로 습지대 발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와, 아니 거기서 이상한 물건을 팔아먹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상하게 막 가서 산 거예요? 이상하게 산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최초 투자, 아프리카에 그때 당시에 이제 각 지역을 나눠서 이 사람들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상득 씨는 그 중동, 남아메리카 뭐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박영준은 아프리카.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은 뭐 저 중앙아시아 쪽 이렇게 이제 지역과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이분들이 해먹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 이거 아프리카 최초 투자라는데 주안점을 뒀을 것 같고 일단 품위가 안 나오잖아요. 품위라는 게 이게 석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불을 떼야 되는데 전부 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거 방송을 봤거든요. 그 뉴스타파에서. 근데 거기 그때 당시에 그 광물자원공사에 임원 되시는 분이 증언을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MB 정부가 그 뭐 세계 암사로 뭐 무슨 습지 모기에 가입을 했대요. 암사로 습지 협약인가에. 그러니까 우리도 습지를 보호하자는 그 협약에 가입해놓고 광물자원공사 가가지고 그 습지에서 요연탄 깨겠다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되게 웃긴 거죠 지금. 한국에는 그 우포 늪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습지 보존 지역으로 된 거죠. 암사로 협약인가요? 그죠? 그럼 거기도 파헤칠 기세네요. 지금 이걸로 봐가지고는. 또 캡스톤 및 산토도밍고라는 곳이 있는데 캡스톤, 산토도밍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요거는 M&A를 하려고 M&A 사례로 남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역은 어딘가요? 이게 지금 이 지역은 남미죠. 남미인데 이게 또 본사는 보니까 전부 다 캐나다에 있더라고요. 이게 캐나다에 있고 지역 자체는 산토도밍고하고 이게 전부 다 남아메리카에 있어요. M&A 실현 명분으로 이제 관리 방안도 없이 캡스톤 주식을 샀는데 재무구조 악화나 배당 수익은 아예 안 나오는 것이고 이 산토도밍고 쪽을 우리가 보니까 원래 이 강산이 있으면은 강산을 캐 가지고 오는 루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반 시설 같은 그 배가 될 수 있는 저반 시설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나와 있어야 되고 한데 여기는 지금 접근이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토도밍고 같은 곳의 그 지역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접근하려고 하면 그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M&A 한다고 주식을 사고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이죠. 4,500억이네요. 여기에는 한 4,500억이 M&A 한 데 들어갔다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금강산 예전에 말씀을 드릴 때 그 금강산 가려고 배대려고 수조원 그 항구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대그룹에서 그게 제가 예전에 듣기 한 3조 들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게 4,500억은 M&A에 관련된 비용만인 거고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반 시설을 만들려면은 엄청난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투자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봐야 사실상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했다는 것은 정말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지금 스스로 자기들이 이게 반성문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역을 우리가 가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 현장 답사를 해본 결과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성하기 전에 좀 보지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최초에 했던 사람들하고 뒤에 지금 이 반성문 쓰는 사람들하고 이 관리자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뒤에 온 사람들은 그나마 이 국가 기관을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 자기 반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자료라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최초 했던 사람들은
뭐를 믿고 이렇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뒤로 만약에 10%만 다시 돌려받았어도 450억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M&A에 관련된 그 M&A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M&A 관련된 회사, 예. 예를 들면 회계법인이라든지 예. 또 중간에 그 강물이 정말 얼마가 있는지 그거를 또 측정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관들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제휴하고 해야 되나 네. 돼 있다면 충분히 그쪽으로 돈을 밀어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다음에 잔드콥스 드리프트. 네. 이거는 이건 이제 아프리카인데요, 여기도. 네. 이거는 이제 히토류라고 이 희귀 강물 보통 히토류라 그러잖아요. 희귀 강물인데 이 히토류는 그야말로 이게 이 채굴 하는데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위험한 모양이더라고요. 이 희귀 히토류가. 근데 북한에 이게 많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북한에도 많고 중국에도 많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되는 그 양은 작지만 아주 희귀한 그런 강물인데 이거를 이제 경제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히토리죠. 이게 재련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렵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경제성 여부를 충분히 따져봐야 되는데 경제성 검토 없이 연내 사업화를 위해 가지고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했다.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 결정 구조도 보면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가격 결정을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가치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다 생략하고 높은 가격에 일단 지분을 인수하고 본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호몬헌이라고 이건 크롬인데 강산 지분 40%를 4천만 불에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2달 내에 본계약을 체결토록 추진 일정을 명시해가지고 진행한 거죠.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4천만 불이면 400억. 예, 400억인데 강산 지분을 사가지고 본계약을 체결하는 동안에 이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평가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MOU를 보통 맺으면 맺고 난 다음에 평가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 얼마나 매장량이 얼마나 예상되는지와 그게 시장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야 되는데 2달 이내에 그냥 본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막 적극적인 거는 참 처음 봤어요. 샀단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샀단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와, 근데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히토류가 필요하면 차라리 북한이랑 관계 개선을 하지. 그러게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그 홍보 위주. 물론 이것도 너무 순진하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강물자원공사라든지 석유공사, 가스공사에 투자하고 이 투자된 것을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돈을 빼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성동격서 전략인 거예요. 여기서 막 강물자원공사에서 홍보하고 또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고 지금 아까 잠깐 나왔는 이야기처럼 이 중간에 있는 그 회계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매장량을 탐사하는 그런 자원 탐사 기구에다가 또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간 돈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강물자원공사에서 강산에다가 투자해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회사채를 가지고 돈을 뒤에서 빼먹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반인이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 좀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약간 이런 건가요?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에 정부 돈을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디 뭐 아파트 하나를 빌려달라 그러면 이제 그 복덕방을 이제 우선 제가 친구네 집 가가지고 복비 많이 준 다음에 사는 거. 그 집을 이제 사는데 제 친구 다른 친구네 거 이모네 거를 좀 돈 더 주고 산 다음에 이모가 명절에 선물 갖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다는 얘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잘 아는 복덕방에 소개를 하는 거죠. 그 복덕방에서 복비를 많이 받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빼먹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식을 몰래 이 강산이 해산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강산은 대체로 보면 이제 캐나다에 있어요. 본사는. 예. 캐나다에 있는데 그 캐나다에 있는 본사에는 주식이 상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상장된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광물자원공사나 국가기관이 이걸 사러 들어간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뛰겠죠. 그때 그 주식을 팔고 나온다면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부자가 되죠. 또 어떤 경우는 회사채를 가지고 이 회사가 거의 망했어. 그래서 회사채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 NPL 채권이라 그러죠. 그런 소용이 없는 채권을 싸게 사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투자를 해요. 그러면 회사가 괜찮아지잖아요. 돈으로. 그럼 그 채권이 살아나는 그 거예요. 채권이 살아나죠. 그럼 그 채권을 만기대가 돈을 찾아오면 그 쓸모없던 돈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4,50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5천억이 들어가고 했어도 그게 결국은 저쪽 거가 완전 남이 아니고 또 내가 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이나 회사채를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했는데 힘을 썼는 사람하고 같은 일당이다. 그럼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저는 이해를 했어요. 지금 청장님 말씀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근데 혹시 남이 이해를 못했을까 봐 비유를 들었는데 그걸 더 어렵게 들은 것 같아요. 제 말은 잊어버리시고 청장님 말씀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먹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갔을 가능성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내 돈은 거의 안 들어가요. 그 NPL 채권이라는 게 거의 1원이에요. 1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원래 원금은 10억이다. 그럼 10억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 사갖고.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간 주식 이런 거 갖다 거기에 갑자기 대박이 나는 거 이런 거죠. 그렇죠. 정크 펀드라고 하잖아요. 정크 펀드. 그런 게 이제 살아나면은 대박 펀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지금 여기 자료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과도한 홍보를 위한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기가 해먹으면서 홍보까지 한다. 지금 이런 양쪽을 그렇죠. 이제 홍보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그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을 미리 맞추어서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우라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원전은 어차피 계속 가동돼야 되고 그럼 원료는 우라늄인데 그 우라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그거는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 우라늄 뇌물 받은 대통령 그 지분이라도 확보했다. 이런 거를 우라늄 확보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확보했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프리카가 자원의 보고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에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죠. 그럼 우리는 뭐 했냐. 그리고 그쪽 아프리카에 우리나라도 진출했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물자원공사라면은 적어도 우리도 거기도 뭔가 우리 중국에 그 뒤따라 가지만 그래도 거기에 뭐 발을 담궜다. 이 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백색 금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튬. 이게 이제 리튬은 좀 건전지 원료고 지금 건전지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세계가. 그래서 이 건전지하고 히토류. 히토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희귀한 강물질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투자를 했다 하는 이러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실제 되고 안 되고는 아무 염두에 없이 바로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한 거죠.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실질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투자돼가지고 뭐 우리가 건져온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리도 했다. 이런 걸 그냥 가서 사진 찍는데 급급한 거죠. 자기 돈이면 절대 그렇게 안 쓸 텐데. 절대 못하죠. 여기 보면 추진 효과가 없는 광산도 형식적 자연회계를 위해서 적극 추진했다라고 하고 꼬로꼬로 동광사업은 뭐예요? 지역 이름인가요? 꼬로꼬로? 꼬로꼬로라고 이거는 그 어디 있냐가 그냥 볼리비아에 있는 동광산이에요. 그 지금 이 나중에 이제 볼리비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 그 볼리비아에 가면은 우유니 호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유니 호수가 이제 소금 호수입니다. 그 염호인데 그 염호 밑에 리튬이 원료가 되는 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튬을 거기서 이제 채굴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유니 호수의 리튬을 우리가 채굴할 수가 없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광물자원공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먼저 했던 게 이제 꼬로꼬로 동광산이에요. 이거를 이제 핑계 삼아서 가서 그 우유니 호수에 간 거죠. 근데 이 꼬로꼬로란 동광산에도 원주민들이 이 볼리비아의 그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다 이게 점령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도 없는 데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또 투자를 합니다. 완전히 그냥 글로벌 허구였군요. 예, 아니 이걸 보면 이 문건을 저희가 지금 쓴 게 아니에요. 그쪽 자체 보고서를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 꼬로꼬로 동광 탐사 사업에 보면 이제 우선 정리 대상 사업이라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죠. 이거 우선 정리 대상 사업으로 지시가 내렸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밑에 써놓은 게 이상득 특사와 우유니 리튬 사업 확보를 명분으로 임기 내내 꼬로꼬로 광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음.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솔직하게 그래 꼬로꼬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전혀 없어서 우선 정리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유니 호수에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꼬로꼬로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이게 사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몽골의 그 타방 콜고이 유연탄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사실 몽골이라는 곳을 위로는 러시아하고 밑으로는 중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비행기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육로로는 도저히 나갈 길이 없고 그 철로도 안 나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몽골은 상당히 자원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 땅속에 자원이 상 많은 자원 아주 부국인데 왜 여기서 광산이 안 되느냐 하면 파가지고 싣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수송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특히 유연탄을 가가지고 어떻게 이 캔들 비행기로 실어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몽골에다가 이 광산을 우연탄 광산을 우리가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미친 짓이죠. 비행기로 유연탄을 실어 갈 경제성이 있겠어요, 그게? 비행기로 얼마나 실어? 항공비가 훨씬 더 나오지. 유연탄을 그러니까 열 효율이 훨씬 떨어지는 유연탄을 쓰기 위해서 비행기 기름을 사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분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당시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데 정치적인 성향이 실적을 재촉하고 과도한 홍보를 했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미 이제 이명박 말기라 끝났다 생각하고 했나 보네요. 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광물자원공사는 불합리한 지시를 잘 이행하는 충신들을 기용하여 부실 투자를 추진했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왜 내가 볼리비아 우유니 그 리튬 강산은 이게 대국민 사기극인지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반성문 말고 광물자원공사 자체 감사 보고가 있어요. 이게 정말 아무데도 안 알려진 내용인데 이 내용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흥미진진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3월 우유니 투자 여건 조사 과정에서 볼리비아 강업 차관 및 코미볼이라고 이게 우리나라 볼리비아의 광물자원공사예요. 이게 코미볼이라는 리튬 2사 면담을 통해 외국인 투자 제한을 사전에 인지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뭐냐면 외국인들은 여기에 투자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것을 사전 인지했다는 걸 감사 보고서에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감사 보고서에 뭐 원래 리튬 거기 투자해봐야 우리 게 안 된다는 걸 알고서 투자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처음부터 해먹을 생각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배임 아니에요? 그 자기들이 미리 이게 투자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 이상득하고 이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6번이나 여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일리지 쌓으려고 그랬구나. 그리고 또 그 볼리비아의 에바 모랄레스라는 그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은 또 한국으로 초청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초청했을 때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리튬 개발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그 모랄레스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고. 네. 나는 그런 사전에 이 보면 왜 이걸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그 리튬 요즘 그 값이 엄청나잖아요. 네. 자동차, 전기차 네. 전부 다 이게 리튬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즘 핸드폰에도 전부 이게 배터리가 전부 다 리튬 네. 배터리를 쓰잖아요. 이걸 리튬을 확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 제한을 사전에 인지하고 사전에 다 알면서도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온 국민들이 쏙도록 쇼를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답답해요. 이거 지금- 이런 거는 검찰에 가면 이거는 너무 쉽게 수사가 될 근데 수 왜 있는 거 안 아니에요? 하냐고요? 왜? 이쯤 설계자가 누구예요? 이 지금 자원외교의 설계자. 요거는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님께서 요즘 열심히 하십니다. 예. 제가 방송을 봤는데요. 예.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2015년 2월달에 국정조사가 있었나 봐요. 바로 직전에 그 당시에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과 예. 그 당시 광물과 자원공사 사장님이셨던 김신종 사장께서 예. 두 분이 점심시간에 만났대요. 예. 근데 그 두 분의 대화를 보좌관이 녹음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공개가 됐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어떻게 요즘에는 하도 뭐 언제가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김신종 전 사장이 검찰 조사도 예고가 돼 있고 국정조사의 증인으로도 채택이 아마 예. 돼 있었던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본인도 본인 항변을 위해서 최민희 전 의원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녹취 음원이 공개가 됐는데 이거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신종 사장님의 주장은 뭐냐면 뭐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저기 기억을 더듬어서 먼저 말씀하시는 때 요약하자면 본인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다음에 나는 몸통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의 이제 직접 음성으로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요. 지금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예요. 볼리비아를 12번을 갔는데 6번은 이상득 의원하고 갔다고. 네. 그리고 MB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MB 자원 외교의 설계자는 자원개발 TF에서 이재훈 차관하고 윤상직 자원개발국장 현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시더만요. 그분들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윤상직 때 이 사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에요? 예. 이때 많이 해먹고 됐나? 그때 이제 저기 뭐예요. 자원개발국장을 하셨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공천을 어떻게 받았나 보네요. 그러게요. 최민희 의원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과정의 얘기가 뭐냐면 최민희 의원님께서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이걸 다 하진 않았을 거다. 누군가 그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윤상직 의원을 그 지목해가지고 김신종 사장이 그분이 해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분을 지목한 이재훈 차관은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 2차관이었답니다. 그런 거고. 윤상직 전 장관이라고 나오는데 밑에는요. 그 산자부 장관을 했죠. 그냥 아예 막 제대로 치고 올라가셨구나. 동아줄 잡고 올라가셨네요. 그 지식경제부 장관을 했죠. 그 당시. 그게 산자부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김신종 사장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 한상진 기자님이 윤상직 의원이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냐 그랬더니 그 대답은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상진 기자님이 윤상직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그 김신종 사장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지목을 했다. 반론을 좀 해달라 이러니까 본인은 이제 김신종 사장 신뢰하지 않다고 전화를 한번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양반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스토리를 보니까 다급해지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 화도 나고 재차 걸어요 전화를 한상진 기자님한테. 그러더니 이제는 그 김신종 사장에 대해서 이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MB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김신종 사장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한 것 본인이 몸통이다 이런 얘기를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고 김신종 사장을 또 한 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김신종 사장이 장차관 하려고 설쳤다. 자기 경쟁자. 그리고 이제 전화가 또 끊어지더라고요. 그래도 4시간 후에 다시 또 전화가 오셨대. 또 전화. 많이 쫓겼네. 쫓겼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계속 말이 많아지면 들키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어쨌든 4시간 후에 재차 전화를 걸어서요. 인수위에서 김신종 사장이 자원회계에 사람을 심었다. 그리고 얼마나 위세를 떨쳤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대로일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더라도 이 김신종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차관이나 장관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그 내부에서 들었고요. 또 이분이 그 이것저것 안 되니까 한수원 사장을 또 가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출세를 위해서 앞뒤를 안 가렸고 그 줄을 아마 그 이상득 씨한테 댄 거 아닌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나 제가 들은 이야기나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실이 맞을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주장 중에서 어느 분의 사실이 맞다? 그럼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맞고 둘 다 나쁜 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제 그 이 내용을 보면은 설계자는 앞에 두 사람을 지목했잖아요. 그 지목했는 그 당사자들이 그 당시에 설계자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그 위에서 지시를 내가 볼 때는 위의 지시를 따라서 뭐 설계를 입안했는 사람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밑에서 그 작업을 해서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은 본인이 맞는 것 같고. 그래 이 내용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섞어놔 보면 다 같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한 사람은 더 성공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는데 그 사람을 사장하고 끝났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런 설계를 안 하고 직접 그 안에서 움직였던 당사자고 마지막에는 볼레오 강산이라고 멕시코의 동강산 그거를 전부 다 우리가 떠안는 작업까지 다 하고 그때는 이명박 정부 말기거든요. 끝까지 해먹으셨구나. 그 말기에 다른 사람한테 덤태기를 세우고 그만뒀죠. 그 이야기는 따로 또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 MB 정부의 자원을 그 해외 자원을 그 투자 요건 완화 사례라고 해가지고 심상정 의원께서 뭘 주장했다고 하시던데.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 이 자원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처럼 지금 현재 북한에는 지금 그 광물 자원이 많지만 남한에는 거의 자원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자원을 확보한다는 거는 우리 국가적 그 과제이기도 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그 뭐 어느 정부든 다 하고 싶어 했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과도하게 우리 능력에 넘치게 또는 목적이 다르게 투자가 된 게 문제잖아요. 그걸 확보하는데 누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확보 잘 투자해서 경제성이 있는 강산에다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경제성 있게 우리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그냥 돈만 펑펑 쓰고 그 사진 몇 방 찍고 또 계속 돈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들어가게 하고 끝내는 이런 투자는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거를 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그 투자 요건 자체를 아예 좀 완화시키면서 그 당시에 공기업 전체를 통해 가지고 ABCP라고 유동화를 할 수 있는 그 CP 기업 의무를 갖다가 그 발행을 하게 합니다. 어려워지네요. 그렇죠. 그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던 내용인데 옛날에 정부기금 사건 했죠 저희가. 그거 할 때 그거 발행한 게 ABCP입니다. 어려워요. 지금 뭐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국가가
자금을 돈을 빌려 가지고라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뭐 투자를 받든가 빌리든가 빌린 거는 그 CP를 발행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투자를 여기다 끌어들이도록 해 놓은 거죠. 어쨌든 돈을 최대한 많이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 자원에다가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이 강물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되게 힘든 작업이잖아요. 옛날에 강산 건강에 눈이 멀어 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건이죠. 그런데 우리 그 심상정 의원이 주장했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니까 국민연금을 갖다가 2011년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제 말기로 가는 후반으로 가는 기간인데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완화하면서 3건의 사모펀드 투자 펀드를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만들어 가지고 1조 1264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런 사모펀드를 만들고 CP를 발행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4대 강도하고 강산에다가 돈을 갖다 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결국은 이래가지고 돈을 다 지금 다 날려 먹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 돈이 들어가도록 해놔놓고. 그런데 그렇게 해놔놓으면 우리 국가가 부도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강물자원공사가 지금 거의 모라토리움 상태인데도 아예 정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 국가가 갚아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안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아니면 지자체나 공기업은 파산 제도가 없어요. 결국은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요. 돈을 계속 넣어야 돼요, 정부가. 그걸 알고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밝혀지어서 욕을 먹을 수 있잖아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걱정을 안 했을까요? 일단 자기들이 그 정권을 잡은 동안에 뭔가 한 건 해먹으려고 했던 정권이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세우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전에 뭐 저기 이재명 그 성남시장 전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가 뭐 부도가 뭐 모라토리엄 선언이니 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건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공기업하고 지방자치제는 파산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국가가. 그거는 결국 국가부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안 갚을 수가 없고. 근데 여기 그 아까 이야기한 그 펀드에서 확보된 총 회수율이 얼마냐면 1,589억 얼마를 투자했냐면 1조 1,264억을 투자해가지고 해수한 돈은 지금 12.8% 정도에 불과한 조 단위가 거야. 들어가서 12.8%요. 10% 남짓. 그냥 은행에다라도 넣어놓고 있지. 땅에다 묻어놨다가 해도 됐겠다. 그러니까 90% 가까운 돈이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국민연금, 그러니까 광물자원공사도 역시 뭐 국민의 세금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하는 거지만. 이거는 국민연금은 국민이 나중에 그 노후 자금으로 쓸 건데 이게 지금 가가지고 정말 짜증나네요. 지금 오늘 우리 병원 국민연금 나가는 날이거든요. 얼마 나갔냐 진짜로 국민연금 521만 원이 나갔어요. 562만 1,000원이 나왔어요. 그게 몇십 년 내셔야지 1조 2천억이 될 거 아닙니까? 힘 빠져서 못 내겠네 이거. 근데 아주 투자는 잘하시네요. 그냥 뭐 1조 2천억이 나가도 회수되는 건 1,500억. 회수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기들이 덜 먹었다는 뜻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막 왜 이렇게 이렇게 방송 그만해야 되겠어요.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속 터져서 이거. 할 때마다 답답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듣는 분도 답답해. 우리만 답답해요. 누가 답답해요 지금. 근데 저는 아까 질문하고 싶은데 이해 안 가는 게요. 아무리 장차관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게 돈을 이렇게 수십조를 갖다가 이렇게 보가지고 장차관을 하면은 뭐 남는 게 있나요 본인한테는? 난 그것도 저는 자기 돈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그게 의문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요, 뭐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더 안전판을 만들 수 있는. 근데 고작 장차관을 하실 분은 그거 결국 무슨 안전장치가 있다고 그거를 그렇게 갖다 본인이 실무자로서 그렇게 하는 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더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골치 아픈 것보다 이게 재미난 게 있는데요. 감사원의 자원해결 감사 결과가 있어요. 이거 기사가 나옵니다. 이건 참.
그래서 보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님이 김영호네요. 김영호 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님이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3년 이후에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돈은 31조 4천억이랍니다. 네. 31조 4천억. 네. 어우, 많이 했네요. 와. 그 중에 예. 이명박 정부가 27조 원을 했답니다. 27조.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3조 3천억 했고요. 이게 지금 이게 딱 이것만 봐도 한 거의 10배를 해버렸네요. 예.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석유공사는 1조 1천억, 예. 가스공사는 7천억, 예. 광물자원공사는 1조 5천억 정도 투자했는데 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석유공사가 15조 8천억, 네. 가스공사가 9조 2천억, 와. 광물자원공사가 2조 원 했답니다. 와. 이게 보면 지금 석유공사가 투자한 것만 가지고 석유를 원유를 사다 써도요. 진짜 이게 그 석유공사의 그 하베스트라고 있잖아요. 예, 하베스트 많이 들어봤죠. 그 우물물 샀다. 그 하베스트에다가 그 돈 넣은 게 지금 한 4조 5천억 주고 사가지고 그 뒤에 날까지 사가지고 해서 한 6조 정도 더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지금 그거는 전부 다 전부 0이 돼 있죠 거의.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전부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거죠. 네.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그 투자하는데 그 제한을 없애고 그래가지고 뭐 가서 흥청망청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낱낱이 밝혀서 그냥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정부 때 들어간 돈은 얼마나 회수됐고 뭐 이런 건 자료는 없나 보네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많이 회수가 됐죠. 그리고 그 금액 자체가 지금 적긴 아주 한데 적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될 때들만 했다고 봐야죠. 물론 여기도 실패했는 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강물자원공사라는 그 자체가 강물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10건에서 1건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던 걸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꽤 몇 군데는 성공한 데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한 건 성공하면 그거 다 해소가 다 되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자료로는 어쨌든 성공한 사례도 있고 투자가 헛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 제대로 투자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스공사에서 9조 2천억 원어치를 그냥 가스만 사다 써도 춥게 안 살죠. 그러게요. 공사가 공사를 쳤네.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긴 한데 전혀 수사를 안 하시는 경찰과 검찰이 그 문재인 정부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돈으로 이미 수사까지 다 막을 정도로 다 해놨나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뭔가 좀 새롭게 이게 제대로 좀 이게 생각을 가다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명박이나 박근혜 씨가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마치 이제 그 단죄를 다 해놓은 것처럼 이 돈 30조가 넘는 돈들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만 관련된 게 아니고 그 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밑에 진짜 한 사람들을 찾아서 부당 이득 있다면 회수하고 잘못했다면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다가 안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도 다 양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사전 인지하고 했다 이거는 사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는 당초부터 아예 이거를 빼먹으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들은 어떻게 빠져나가 가지고 지금 그 돈들이 또 다시 또 어디로 가서 비자금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또 돈이 불어나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의 이 사자방이라고 하는 것을 기치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정부를 탄생시켰잖아요. 그랬으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성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검찰, 경찰 이걸 뭐 국세청 이런 곳에서 이런 내용을 제대로 찾겠다는 의지도 지금 보이는 바도 없고 전부 다 알려지지도 않고 지금 수사가 되지도 않고 고발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정부에 대한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건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안 하면
또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자아내게 될 수도 있다는 이게 빼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찾지 않는 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오늘 이 방송 원고는 저희의 주장이 아니라 그 광물자원공사의 내부 문건을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광물자원공사 내부에서 이 문건을 만든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은 사실은 이후에 국가 공권력이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길 바라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아마 이걸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공권력에서 이런 국민의 세금을 되찾는 노력들을 안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서글픈 일이죠. 정말 우리 방송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게 지금 27조 원인데요. 절반만 회수를 하더라도요. 아니요. 그래도 반절 날린 거잖아요. 아니 뭐 그 다 찾읍시다. 울지 마시고 저기 그러면. 근데 다 찾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강남의 아파트 싹 사버려가지고 한 명 집값 떨어져요. 강남의 아파트를 싹 사버리면은 이제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요? 물건이 없어져가지고. 아니 거기를 다 공원을 만들어 버리면 돼버릴 거니까. 근데 아니 그 돈을 회수해가지고 지금 좋은데 쓰셔야지 다. 우리 플란다스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물자원공사의 감사 보고서 거기에 또 좀 다른 내용들이 혹시 또 좀 있나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네네.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아까 볼리비아 리튬 그 우유니 호수가 다른 외국에는 개방을 안 한다. 그리고 투자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민족 자원으로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그 코미볼에서 이미 그 만나고 와서 그 사실을 알고도 그런 그 사기를 친 거잖아요. 이명박이 이민 가려고 했나 보네. 볼리비아 국민이 되려고 했나 보네.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2번씩이나 그 강자공 사장은 12번을 왔다 갔다 하고 이상득 씨하고 6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코이카하고 그 우리가 해외에다가 원조를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 EDCF 자금이라든지 ODA 자금 같은 것들 그쪽에도 지금 그런 돈들도 많이 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고도 그거를 무슨 정말로 자원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니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그 돈들도 사실은 어떻게 갔는지와 아까 꼬로꼬로 동강산에 들어가는 돈하고 그 들어가는 그 갈 때도 경제 사절단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갔던 기업인들 특히 그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많이 갔는 모양인데 이 내용도 안 되는 줄 알고 포스코를 대동해서 가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했다는 것은 뭔가 다른 곳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투자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울 수 없고요. 그런 의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포스코에도 수사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 포스코 사장이 왜 리튬에다가 그 한다고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고 그 포스코가 직접 또 한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남미 쪽에. 그래서 그쪽하고도 전부 다 같이 리튬에 포스코가 그 당시 한다고 한참 동안 시끄럽게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별도로 그 나중에 한번 다뤄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까지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이상득과 포스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앞장서고 그 뒤에 이상득 씨가 있었고 같이 따라간 사람들은 포스코 돈을 댄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광물자원공사는 돈이 그렇게 투자할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은 포스코가 그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다. 그리고 포스코의 그 좋은 기업에 돈이 있던 것들을 이런 쪽으로 해서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지금 돼 있는데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저희 한번 얘기 살짝 했었죠. 뭐 그런데도 막 사장 서로 하려고 하고 막 했던 그렇죠. 정말. 아니, 포스코는 철광석만 하면 되지 리튬은 왜 본인들이 개발을 해요? 뭐 리튬도 어쨌든 간에 꼭 포스코가 철강만 하는 건 아니고 그 뭐 미래 사업으로서 할 수는 있죠. 근데 되는 걸 해야지. 이거는 정말로 되지도 않을 때를 가서 장단을 맞춰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다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포스코에서 여기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제대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이게 볼리비아 이쪽의 대통령은 입장이 명확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이 자원을 민족 자원으로서 나는 수호할 것이고 너희들한테 팔지 않아라는 입장이 명확했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이만큼 주고 살 테니까
이렇게 홍보할 테니까 눈 감아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분은 다 알고서 그냥 박수 치고 왔다 갔다 뒤로 많이 빼준다고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연출이 된 건지 그분은 알고서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그랬는지. 아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연탄 광산 하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폐광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무슨 공원이라도 만들까? 아 여기 뭐 광원랜드 하나 더 지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1조 주고 산다고 하면은 주지 않을까요? 그냥 그리고- 눈 감고요. 웃으면서. 그럼요. 대신에 뭐 연탄을 캐든 말든 그리고 대신에 1조 주고 살 때니까 다시 다 1,000억만 뒤로 돌려줘. 아이 땡큐지. 바로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네. 속으로는 웃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바보 같은 놈들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죠.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바보는 아니겠죠. 아 그래요? 예. 만약에 진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우리나라가 막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후진국의 어떤 그 제가 독재 대통령인데 그럼 별거 아닌 광산인데 아니 쟤도 1조 투자하고 7천억 뒷돈으로 줘. 그래도 전 줄 것 같아요. 3천억 남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진짜 연탄을 안 가져간다면 어쨌든 3천억 남는 건데 투자하고 뒤로 달라고 하면 그냥 가서 뭐 입금되는 순간 바로 빼주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지금 참 그런 이거 의혹이 실제로 여기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참- 거예요. 참 저는 좀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여러 군데서 고발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산자부의 지금 뭐 기식경제부도 아니고 지금 뭐죠? 통상부 예. 이름을 자주 바꿔 예. 다들. 뭐 장명소예요. 뭐 완전히 거기서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네.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도 내용을 좀 보면 지금 그 사법농단 뭐 이런 것들에 지금 막혀가지고 네.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아무리 여력이 없어도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시효가 또 남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이걸 아니, 할 수 여력이 있도록. 없어도 이거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환수만 해도 아, 하다못해 그럼요. 검찰들 월급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이라도 붙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사권 조정 가지고 갈등만 할 게 아니라 예. 먼저 이런 걸 좀 하셔야 뭐 아니, 수사권도 뭐- 넘겨드리지 다. 최근에 뭐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걸로 가지고 시비 많이 걸던데 그 검찰 좀 늘려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 이제 지역에 있는 검찰들, 지방에 있는 검찰들 좀 사출을 해서라도 예. 이런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건 끝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럼 아직은 진행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전혀 움직이지 있질 않죠. 고발 들어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보고 있는 건지 예. 아니면 뭐 여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예. 지금 뭐 고발돼 있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관심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우리라도 열심히 떠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도 아예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해는 가요. 네. 뭐 철마다 선거 들어오고 이슈들이 생기니까 예, 예. 뭐 신경 못 쓸 수 있는 거 이해하는데요. 처음에 이 적폐청산에 어쨌든 그 목표를 두고 했을 때를 다시 돌아가 보시면 예. 지금 이 자원외교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돈이 40조 가까이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이거는 누가 형사처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도 돈을 회수하는 노력은 우선적으로 했었어야죠. 네, 네, 네. 검찰 수사가 되건 말건 일단 예. 예. 뭐 그리고 뭐 저기 해외 뭐 총장님 그때 뭐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재산 한수당 아, 예. 예. 그런 사람들 뭐해요 지금 이런 거 안 하고 그러게요. 해야 좀, 됩니다. 네. 지금 듣는 분 여러분도 화가 나고 저희도 화가 나고 다 화가 납니다. 지금 수사 안 하고 있어서 누구만 기쁜 것 같고요. 정말 답답한데 우리 마지막 한 말씀 하고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한 말씀 전에 다음 시간 예고. 다음 시간 예고요. 네. 다음 시간 예고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우리 언론사에서 네. 이거 좀 참고해서 좀 그 취재를 좀 해줬으면 네네. 하는 게 있는데 이 강물
자원공사라는 게 그야말로 직접 강물을 개발하는데 돈을 쓰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강물자원공사가 만기 연장을 앞두고 있던 동양시멘트 지금은 이제 거기도 부도가 났죠. 네. 동양시멘트. 거기에다가 신디케이트 론으로 5천억을 만드는데 거기에 1,500여 원을 참여해서 살채를 발행해 줬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 거예요. 예. 그리고 강물자원공사는 정말로 강물을 그 채굴하고 하는데 그 투자할 수는 예, 예. 있지만 이거를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채놀이하는 거죠, 실제. 그럼 시멘트도 그러면 광물이었나요? 아니죠. 시멘트는 강물이 아니고 그 소재 산업이죠. 예, 예. 그러니까 강물하고는 다른 거죠.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했나요, 그렇게? 아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산자부인지 지식경제부인지 모르겠는데 이 산자부 지식경제부에서 이거를 해주는 과정에 거의 시시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해줬는 기록이 하나 우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문서도 아니고 지금 그 감사원에서는 또 손방망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더라고요. 예. 감사를 했는데 주의 요구만 했어요. 손방망이가 아닙니다. 800억인데 주의. 손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냥 공기방망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보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게 공문으로 오고 가야 되는데 이게 팩스로 또 주고받았더라고요.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두로 통보한 바와 같이 신디론 참여는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있음 이렇게 하면서 첨부 검토 의견 이래놓고 강물자원공사는 위법성 등 제반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참여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주는데 하라고 하면은 당장 자기가 문제가 결과는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1,500억은? 빌려줬죠. 그래서 이제 받았나요? 못 받았겠죠. 그래서 나도 좀 빌려주지. 근데 이건 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회사든지 이게 사업 목적에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예. 슈퍼마켓에서 금융 회사 못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정부 광물자원공사 아까 사업 목적 다 불러드렸지만 자금의 대여가 그 정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전혀 없어요. 이게. 없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이거는 소재 산업에다가 빌려주는 거는 강물자원공사에서 할 수가 없는 거를 하겠다고 또 올리니까 서로 핑퐁을 친 거죠. 강자공에서는 산자부는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검토 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해주라는. 누가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없는데 하려고 보니까 자기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핑퐁을 치는 거 있는 거예요. 저는 동양시멘트도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빌려달라는 놈이 있으니까 빌려주려고 그렇죠.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5천억이 들어가서 또 거기서 동양시멘트에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예, 있죠. 제가 시기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이잖아요. 예. 동양그룹이 자금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예. 그러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현 회장이 잡혀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곡살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 시기가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금융기관에선 돈이 안 불려지니까 누군가 줄을 타고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충분히 드는 대목이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광물자원공사에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 빌려달라는 놈이 있으니까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돈 필요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한테 돈 좀 융통해줘. 그러니까 돈 해줄 사람이 적금을 깨든 뭘 하든 어디서든지 간에 돈을 만들어 볼게 하고 만든 곳이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내막부터 냄새가 풀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좀 누군가가 열심히 취재를 해주실 좀더 거라 취재를 믿습니다. 하고 취재 결과에 따라서 그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잘 구합니다. 예, 제보 또 엄청 받으시니까. 예. 이거 뭐 좋은데요. 우리 저기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24탄 오늘도 화나면서 끝나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그 청장님이 구해 오신 자료에 보면은요, 2009년 10월 30일 날 강물자원공사 팀장님 이름도
있네요. 수사 저기 하시는 분 있으면요, 요 이름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입니다. 24화 아니고 26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7화 때 뵙기 전에 또 청장님 마지막 인사.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는 비리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파헤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제보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정말 화나지만 또 우리가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27탄에서 또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